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말하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공교육의 붕괴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곳에서 공교육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의 붕괴는 심각하고 해결도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에서도 공교육의 붕괴는 조정의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중종, 영조, 정조 등 수많은 왕들이 공교육을 되살리려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배우고 익히라는 공자의 말씀이 국본이요. 왕부터 시골집 도련님들까지 항상 공부를 해야 했던 조선의 교육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엔 조선의 공교육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이유로 붕괴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조선의 교육체계는 현재의 교육체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크게 초등교육을 맡은 서당, 중등교육을 맡는 향교와 사학, 서원, 고등교육을 맡는 성균관 순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오늘날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 구조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중 서당과 서원은 사교육기관으로 분류되며 공교육기관은 향교와 사학, 성균관을 의미합니다.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와 사학은 입학하면 소가 응시 자격을 부여했는데 소가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수능을 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오늘날 중고등학교와 비슷하죠. 향교와 사학 모두 특별한 입학 절차가 존재하진 않았지만 대개 추천을 받아 입학했고 입학하려는 지원자의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9살 정도에 입학해 규정상 16살이 되면 나가야 했지만 과거 시험이 어려웠던 탓에 대개는 20살까지 향교나 사학을 다녔습니다. 향교는 고려 중기부터 존재했는데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관리할 인원을 양성하고자 문묘 옆에 학교를 세운 게 그 시작입니다. 처음엔 절을 빌려다 향교로 쓸 정도로 궁핍했지만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 향교의 규정과 관례가 명시되며 향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수도 증가합니다. 경국대전에 따라 향교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종교인 훈도가 임명되었는데 이들을 교도직이라 불렀습니다. 정원도 정해놨는데 광역시와 대도시에 해당하는 부목의 향교는 90명, 군의 향교는 50명, 현의 향교는 30명이었습니다. 향교는 양반뿐 아니라 평민도 입학이 가능했고 세종 때는 백정들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중등교육기관인 서원과 사학이 사실상 양반만 입학이 가능했기에 향교는 평민들이 교육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비도 무료였고 향교를 다닐 동안은 군역도 면제됐기에 평민들에게 무척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면 서울엔 사학이 존재했습니다. 고려 때 존재한 동서학당을 계승한 사학은 태조시기 설립이 결정되었고 태종 때 학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학이란 이름처럼 서울 동서남중에 학당을 하나씩 두었는데 원래는 북부학당도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기 건설이 철회됩니다. 사학 역시 향교와 마찬가지로 교수와 훈도가 각각 2명씩 있었고 한 학당의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이는 성균관과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표와 출결, 상벌점 등이 성균관과 똑같이 운영되었기에 문묘가 없고 수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작은 성균관에 가까웠습니다. 고등교육을 맡는 성균관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사학이나 향교와 달리 성균관은 소가에 합격해야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소가 합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성균관 입학생의 연령대는 대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때문에 성균관 유생들은 모두 진사나 생원이었지만 실제 벼슬을 부여받기 위해선 대과에 합격해야 했기에 성균관은 사실상 대과 합격을 위한 국립고시원 역할을 했습니다. 유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저는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었고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등은 모두 국가에서 전액 지원됐습니다. 유생들은 이외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왕이 직접 유생들을 초청해 시국에 관한 여론을 묻기도 했고 이들만을 위해 특별시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향교나 사학이 입학만 하면 과거 응시 자격을 준 데 반해 성균관의 유생들은 출석 점수를 만족해야 대과를 볼 수 있었는데 아침과 점심을 먹으면 1점으로 해 300점을 채워야 했습니다. 졸업과 자퇴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는데 이는 대과 합격을 사실상의 졸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대과를 합격하게 되면 관직에 진출하게 되며 공교육과정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조선의 공교육 체계를 살펴봤는데요. 전근대 왕정국가임에도 피지배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등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높이 살만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선의 공교육은 왜 무너지게 된 걸까요? 먼저 교원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대과 합격자 중 지원을 받았지만 힘들게 대과를 합격한 이들은 출세가 보장된 중앙관직을 포기하고 교수를 맡길 꺼려했습니다. 때문에 교수직은 늘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이는 교수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다시 교수의 선호도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이미 세조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하에 교수들은 성균관과 사학, 향교 중 한 곳만 담당하게 하란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성종 때는 사학에 교수가 부족해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왕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학도 교수가 부족한 판에 지방의 향교들이 제대로 교수를 수급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 중기부턴 향교와 사학의 교수직이 없어지고 부소가 합격자나 훈도 중 똑똑한 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이는 향교와 사학의 교육 수준을 더욱 저하시켰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시험의 과열화입니다. 오늘날 중고등학교가 그렇듯이 향교와 사당, 성균관도 결국 과거라는 큰 시험을 위한 기관입니다. 시국에 대해 논하거나 시를 짓기도 했지만 과거는 기본적으로 몇백 년 전 완성된 유학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수능도 시험 범위를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고 과거의 시험 범위를 늘리는 일은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양반들은 과거의 급제에 벼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로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 범위는 한정돼 있는데 지원자는 넘쳐나니 자연스럽게 과거의 난이도는 계속 높아졌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가 많아지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향교와 사학의 수준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과거의 수준은 높아져만 가니 향교와 사학의 교육만으론 과거 시험을 붙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과열되었다면 공정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세조 시기 갖은 반란을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공신들로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지자 과거는 급격하게 문란해졌습니다. 문제를 사기 위해 뇌물이 오가고 대필과 컨닝이 빈번해지자 이를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절이란 연산군부터 명종에 걸친 4차례의 사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실각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도 위험하단 거였죠. 한 예로 중종 시기 성균관의 기관장인 대사성을 맡았던 김식은 조광조와 함께 학풍 회복과 개혁을 주도하다 김효사화 때 실각해 유배됐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도 과거제 정상화를 외치다 죽는 판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학문 수양보다 파벌 싸움에서 이기는 게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이 돼서 자연스럽게 성균관도 권신들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성균관의 문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중종 시기 대표적 권신인 김한노입니다. 그는 유생들에게 상소를 시켜 권신 심정을 제거했지만 나중에 권신 윤원영이 사주한 유생들의 상소도 자신도 처형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요인들로 조선의 공교육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서원입니다. 사화로 전국이 혼란해지자 많은 유학자들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서원을 세우고 제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황, 서경덕, 조식 등 뛰어난 유학자들이 진행하는 유학 공부는 그 깊이부터가 향교나 사학은 비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대개 대과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전이 과거에 잘 나오는지 어떤 방향과 문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와 같은 노하우도 줄줄이 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원은 빠르게 향교와 사학의 빈자리를 채워나갑니다. 이미 중종 다음 왕인 명종 때가 되면 사학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향교는 유학교육을 포기한 채 제사와 도덕교육만 실시하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조선 후기 서원이 당쟁과 병역 기피의 온상이 되자 왕들은 공교육을 되살려 서원을 견제하려 합니다. 효종은 향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 과거 응시를 아예 못하게 했고 숙종과 영조, 흥선대원군은 서원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철폐시켰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왕들이 향교와 사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폭 증원하거나 교육비에 쓰도록 박과 염전까지 하사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문란함과 가열화도 서원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향교와 사학의 교육 수준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돈을 풀고 사교육을 억제해봤자 공교육이 되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조선 교육의 주도권은 사교육에게 있었습니다. 고종 시기 서원은 1000개가 넘어갔고 개왕 후 30년 만에 신식학교도 20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서원과 신식학교를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서당도 수가 계속 늘어 1910년대엔 24,000개의 서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는데 공교육은 그의 발끝만큼 도 미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끝내 그 열망을 충족하지 못한 조선과는 달리 오늘날 한국의 공교육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